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25분 여러분들의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자, 평소보다 5분 더 빨리 준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난주 미증시에 대한 시장 반등이 나왔고요. 또 우리 증시에 대한 선반영 반등까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등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끝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현재 만들어진 이 구간 안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인 저가 매수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에 대한 키워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요, 반도체입니다. 네. 자, 일단은 반도체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하는 소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방한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안보부터 해서 외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안보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예측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를 통해서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미리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자, 이 때문에 시장이 많이 힘들 때, 시장이 많이 변동을 부릴 때 반도체, 배터리 혹은 건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반도체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주요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FOMC 발표 이후 CPI 발표, 그리고 옵션 만기일까지 지난주 지나면서, 자, 이제 5월 달에 기대하는 내용들,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하는 일정을 아주 중요한 일정으로 손꼽아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해서 북한, 중국, 그리고 그 밖에 러시아부터 해서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이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공급망을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방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현지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번 방문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를 빼앗긴다는 포인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같은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것, 윤석열 정부에서는 숟가락만 올리면 된다라고 숟가락만 올리면 된다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요. 자, 일단은 반도체 배터리 이야기들은 계속 이번 주에 회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이 반도체, 사실은 시장의 공급망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가격에 떠나서 지금 올해에도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해서 선발주 물량들이 출하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더 강한 반도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파운드리라든지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모든 분야 안에서 반도체 역량이 지난해보다 올해 좀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와 같은 확장력을 펼치기 위해서 반도체 라인 증설을 아주 또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캐파를 맞추기 위해서 증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장이 되는 것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자, 우선은 이 바이든이 또 이번 한국 방문뿐만 아니라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IPEF라는 기구를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요. IPEF, 굳이 약자를 설명하진 않겠고, 자, 중국을 배제한 나머지 환태평양 기구 안에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중국의 중국 중심으로의 기구와 조금은 상반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자, 이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줄서기, 이와 같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1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는
미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기구 안에 협력을 키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와 또 미국, 일본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단순하게 공급을 해라 라는 명령적이 아니라 협력을 같이 하자라는 제휴적인 부분들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유발을 할 수 있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들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를 앞두고 이 지난주에 반도체 시장에서 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출시가 됐습니다. 자, 지난해 인텔의 CPU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OS 때문에 제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호환성이라든지 안전 테스트를 거쳐서 올해에 아주 큰 호황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나왔던 거는요, PC용으로 CPU가 처음 12세대가 나왔던 거고요. 자, 이번에 나온 거는요, 서버를 중심으로 해서 DDR5를 탑재할 수 있는 CPU를 새롭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은 서버용 CPU, 자, 사실 지난해 나왔었던 이 PC용 CPU를 통해서 DDR5를 처음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탑재 시스템을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기업들에 대한 발주는 CPU가 새로 나오고 나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후에 발주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지난해 인텔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CPU 새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기간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5월, 6월 지나가게 되면은 기업들의 발주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PC뿐만 아니라 서버 공급에 대한 CPU를 새롭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발주는 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자료는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글로벌 IT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클라우딩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그 밖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들 회사들은 과거에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데, 이런 캐파가 늘려가기 때문에 PC 공급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공급을 통해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은 환경 자체는 코로나 사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이때를 통해서 오히려 언택트 환경이 크게 급성장하는 시장 환경이 되었었고요. 이 때문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수익점도 높아졌고, 이들 기업들이 그 수익을 배경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에 대한 캐파 증설은 결국에는 IT, 결국에는 반도체의 성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반도체도 그 안에서의 패러다임을 보자. 그래서 DDR5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 반도체 패키징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뭐 PC 하나에 이 반도체 칩은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하나의 반도체가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음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게 되는데, 자, 이 때문에 제가 이 PCB 기업들을 소개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심데코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서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PC 그 반도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반도체들이 낙수 효과를 크게 볼 것으로 보고 있어서 PCB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이 때문에 뭐 지금도 여전히 심데코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하게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때문에 제가 심데코라는 이야기 드렸죠. 요즘에는요, 기업 자료들도 심데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셋업인데, 자, 이 반도체에 대한 셋업은 보통은 비메모리 쪽에서 많이 주력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디램 쪽, 메모리 쪽을 봐야 된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쓰지 않았었던 반도체, 이제 새로 쓰는 반도체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PCB에 대한 설명은 제가 패키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기에 앞서서 DDR5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네드리면서 소개드렸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투자 추천 2주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하나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DDR5에 대한 앞으로 서버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이 기대와 그에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얼마만큼 나오는가. 자, 일단은 기업들 간에서는요, 이들 기업들이 모두 다 수혜주다. 물론 이제 DDR5에 대한 수혜주는 좀 더 많지만, 일단은 뭐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들과 포함해서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하나 발췌했는데요. 이 안에서 퍼포먼스에 대한 크기가 최근에 급증하게 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TLB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이 해성 DS, 이와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면은 아비코전자가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기업들보다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기판에 대한 이 수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닌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기판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탑재되는 수동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기업들까지도 같이 묶어서 D램에 대한 수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DR4와 DDR5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숫자가 높아지면서 D램에 대한 세대가 교체됐는데 DDR1, 2, 3, 4 이제 5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DDR1보다는 DDR2가 성능이 2배, 그리고 또 DDR2보다 DDR3가 2배, 이와 같이 2배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만큼 성장하는 것만큼 기판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 도체를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을 기판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DDR4보다 DDR5에 이제 탑재되는 도체를 가지기 위해서 기판에 대한 마진율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좀 더 비싼 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진율이 이제 20%에 있긴 하지만은 초창기 때는 30%의 마진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판을 팔더라도 DDR5로 바뀌면서 기판 파는 회사들의 수익이 상당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신데코를 이야기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비코전자라든지 다른 기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수동부품이라든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DR5에 대한 설명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이 반도체 칩셋이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 100% 세대 교체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DDR4라는 것이 새로 나오게 되면서 DDR3라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는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DDR3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DDR3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DDR4만을 쓰고 계실 거고, 자, 그런데 이제는 DDR5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DDR4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DDR5를 사용하셔야죠. 자,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성능이 2배가 되는 이 반도체 칩셋을 탑재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100% 세대 교체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큰 돈을 벌 때는 D램을 팔 때, D램을 새로 만들 때다라고 얘기 들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의 방문도 상당히 반갑고, 그리고 DDR5에 대한 탑재할 수 있는 서버형 CPU에 대한 신제품 출시도 상당히 반갑기 때문에 뭐 D램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관련해서요, 추천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바로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신데코를 잘 되기 위한 아비코전자.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신데코를 추천 2주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같이 소개드렸던 종목이 사실 아비코전자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신데코 같은 경우는 기판 회사고요.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수동부품 회사인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든 태블릿 PC든 혹은 PC든 전반적으로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항기라든지 파워 인덕터로 해서 이와 같은 이제 부속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PC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소재, 그러니까 그 전자부품과 같은 수동부품, 우리가 이제 반도체 칩셋이라든지 구리선이 연결된 거는 전자부품이라고 하는데, 구리선이 없는 플라스틱 그 부품 같은 경우는 수동부품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그런데 왜 아비코전자가 좋으냐면요,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부품들이 대부분 비메모리 쪽에 지원하기 위한 부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대부분 비메모리 쪽에 남았는데,
이번에 D램 쪽에 이 DDR5가 되면서요. 파워 인덕터에 대한 부품이 새롭게 교체가 됩니다. 그 교체에 대한 수율을 아비코전자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D램에 대한 매출 비중보다 새롭게 DDR5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급증하고 있는 발주에 대한 내용들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DDR4에서 DDR5로 바뀌게 되면서 바뀌게 된 것이 성능뿐만 아니라 기판에 대한 크기까지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DDR4를 위해서 넣었던 반도체 부품에 대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DDR5를 위해서 새로운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동 부품 기업들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비코전자에 대한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코전자는 사실 제가 이 종목이 이 심데코에 대한 추천 시기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 종목도 제가 2020년도 때에 대략 한 5,000원 전후 위치에서 소개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부터 해서 심데코 성장과 비슷하게 우상향적인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에 인텔의 CPU가 새롭게 소개가 되면서 이 종목이 반사이익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대량의 거래량에 유입이 되고 난 다음에 추세에 대한 상승세를 확실하게 전환시켰기 때문에 추세의 연속성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중 고점 위치가 과거의 고점과 상당히 위치에 유사한 위치였는데요. 이 라인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새로운 연장선 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밴드를 13,000원에서 14,000원 밴드 이 구간에서 접근한다면 추세에 대한 올라탈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가격적으로 했을 때 이제는 고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18,000원, 손절 라인 때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에 대한 방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번 주 주목하자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배터리, 반도체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죠. 오늘은 반도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광기강품 추천주는 아비코전자입니다.